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그 관계의 7번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는 두 이성이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서적인 관계고 또 성인이기 때문에 성욕, 사람의 욕구인 성욕, 그 육체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육체적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부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부 관계의 그 구체적으로 내용으로는 한 6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 그러니까 만남의 형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의 형태, 친밀감의 종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거죠.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3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3가지 형태, 그러니까는 부부관계에서 말하는 거죠. 이제 사랑의 3가지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의 구조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분류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5번째는 친밀한 관계, 6번째는 건강한 부부는 어떠한 형태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3대 욕구인 식욕, 성욕, 수면욕을 부부 관계에서 모두 충족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 첫 번째 이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만남을 이제 2가지로 보면 이제 운명과 이제 숙명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에서 그 어느 집,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 아이가 선택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숙명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주어진 것이다 이겠죠. 주어졌는데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숙명이다 이거죠. 근데 주어졌는데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부의 만남에서 두 남녀의 만남은 숙명과 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운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자와 내가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그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은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남이라는 거죠. 서로 얼굴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1번이죠. 남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만남의 2번째는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얼굴을 알 수도 있고 혹은 전화번호를 알 수도 있고 그것이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동료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얼굴을 알고 지내는 정도. 그 전화번호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굉장히 많겠죠.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보면 2번의 만남이 가장 많겠죠. 그리고 3번째는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의미의 한 관계라는 거죠. 예. 그 정서적인 교류,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왜냐하면 모르면 남남은 의미를 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만남에는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애착의 단계라는 거죠. 하나 된 그 느낌. 그래서 그 자녀의 자식의 발달 과정에서 그 대상관계 이론에 보면 3세 이전에 그 아이와 의미 있는 양육자, 엄마, 아버지, 뭐 할머니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아주 가까운 그 관계.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애착의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부 관계를 얘기할 때 왜 만남의 네 가지의 그 형식적인 그 분류를 해봤냐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거는 아주 오랜 깊은 친구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 그것이 아주 애착의 관계일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번째 애착의 관계를 사람들을 기대한단 말이죠. 이제 부부 관계에서 한정을 하자면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싸운다 이거죠. 그게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좋았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결혼을 했나 하면서 애착의 관계를 설정을 잡고 그게 기준이 돼서 부부 관계를 부부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끊임없는 갈등의 증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부부 관계일지라도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부들이 4번의 상태를 설정을 하고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미 실패라는 거죠, 관계에서. 그래서 3번 부부관계일지라도 친밀한 관계를 목표로 삼아서 그것이 적정한 기준이 되어서 관계를 해가면 참 좋다는 거죠. 또 친밀한 애착의 관계를 하는 것은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대상이 동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물, 물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물건을, 그 동물을, 아니면 그 대상이 사람일지라도 말이죠. 그러면은 병리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 애착의 관계는 어떠냐? 3세 이전에 어린 시절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3세 이후에서는 애착의 관계가 일정 기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무엇으로 잡느냐? 친밀한 관계를, 부부 관계의 친밀도를 설정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 부부 관계에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나눌 것인데, 첫 번째 시간 만남의 형태는 네 가지로 한번 분류해봐서 같이 얘기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